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에 좋은 약초와 식품을 알아보고 건강 상식을 알아보는 100세 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요즘 들어 코로나19는 확실히 감소세에 이르렀죠. 그러나 또 다른 풍토병이라 할 수 있는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어서 지구촌에 걱정을 안겨주고 있죠. 아직 전파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감염 사례는 더 나올 것 같아 오늘은 원숭이 두창의 원인과 증상, 백신, 바이러스 전염, 감염 경로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또 코로나19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아울러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19는 그래도 서서히 벗어나는 듯 하지만 20개 나라 이상에서 원숭이 두창이란 새로운 풍토병 확진자가 보고된 가운데 대규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 질병은 피부 접촉으로 인해 전파 속도가 늦다곤 해도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랍니다. 먼저 사진을 몇 장 한번 볼까요? 이것이 바로 원숭이 두창이랍니다. 정말 끔찍스럽죠? 그럼 원숭이 두창이 어떤 질환인지 한번 알아봐야죠. 원숭이 두창이란 영어로는 멍키폭스라고 하지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사람이 걸리는 천연두와 비슷하지만 정상이 약한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인데요. 1958년도 아프리카 원숭이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고요. 쥐나 다람쥐 등 설치류에 퍼지다가 인간에게 옮겨 붙었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과 동물 사이에 서로 전파되는 감염병이고요. 중부와 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라고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발병한 적은 없고요. 코로나19처럼 RNA 바이러스가 아니고 DNA 바이러스라서 변이가 적고 안정적인 바이러스라서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 두창은 최근에 독일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최소 유럽 9개국에서도 확인되었고요. 미국, 호주 등 전 세계 16개국에서 발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욕,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주 등 7개 주에서 모두 9건의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제사회에도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데요. 그럼 원숭이 두창의 증상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원숭이 두창의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지만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편이에요. 원숭이 두창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발열이고요. 그 외 두통이나 근육통, 임파선염, 오한, 피로감과 허리 통증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심할 경우에는 2, 3일 후부터 얼굴과 생식기에 수도와 천연두라고 하는 두창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발진이 생기고요. 그리고 물집인 수포로 되었다가 딱지가 형성된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2주나 4주 이내 사라지고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치명률은 3 내지 6%로 보이지만 선진국에서 발병한 경우에는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굉장히 가볍게 질환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도 어린이나 면역 저하자, 임신부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코로나19도 처음에는 감기처럼 생각했다가 정말 혹독한 시련을 겪었잖아요. 다음 원숭이 두창의 감염 경로나 원인을 알아볼까요? 공기 중으로 얼마 급격하게 전파되었던 코로나19와 달리 원숭이 두창은 감염자의 병변이나 침, 땀, 혈액 등 체액을 통해 주로 전염된다고 하죠. 발병된 환자들의 침방울이나 비말로 전염이 가능하지만 아주 가까이 접촉해야 가능하고요. 주로 발진이 난 곳이나 물집이 터진 체액을 만지거나 접촉했을 경우에 전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내 풍토병이었으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원래 성병은 아니지만 스페인과 벨기에 국가에서 개최된 두 차례 광란의 레이버, 그러니까 파티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간의 성관계에 의한 밀접 접촉에서 폭정되었다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원숭이 두창의 잠복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원숭이 두창의 잠복기는 보통 6일에서 13일 정도지만 21일, 그러니까 3주 정도까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국과 벨기에에는 원숭이 두창 감염자와 직접 접촉했거나 동거할 경우에는 3주 동안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원숭이 두창 발생국을 다녀온 경우는 3주 동안은 발열, 발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바로 연락해야겠죠. 다음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은 어떨까요? 원숭이 두창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 별도 백신은 없지만 천년두 바이러스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천년두 백신으로 85% 이상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천년두 치료제로 쓰인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동물 간의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반려동물에게로 감염되어 야생 생태계로 옮겨가면 유럽에서도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네요. 비록 원숭이 두창 백신이 국내에는 없지만 원숭이 두창의 약 85%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 천년두 백신은 약 3,500만 명분이 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방심은 또 건물이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사 방법으로 유전자 정포, 그러니까 PCR 검사법과 시약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처럼 쉽게 검사를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증상이 의사들에게 생소하다고 하고요. 비슷한 질병인 천년두가 이미 1970년대 종식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의사들은 원숭이 두창 환자를 매독으로 오인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또한 유전자 검사도 오래 걸린다고 해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에이즈 바이러스보다 유전자가 20배나 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인 RNA를 이루는 염기가 약 3만 개인데 원숭이 두창의 DNA 염기는 약 2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갑자기 인간에게 잘 감염되는 형태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해요. 다행스럽게도 DNA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코로나 같은 RNA 바이러스보다 돌연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아 사람에게 아주 잘 감염되는 형태로 돌연 변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걸리는 천년두와 비슷하지만 증상이 약한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으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희망을 가지는 요즘 또 다른 복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질환으로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까지 기자회견을 하는 등 걱정이 정말 많다고 하네요. 다시는 코로나 같은 질환이 없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